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8,571명.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10,000명, 20,000명, 또 어떤 전문가는 10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님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얼마 전 나오셔서 말씀하신 전망과 비슷하게 현재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4,000명대 초반을 보였는데 지금 8,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점화되면서 급속하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내일이면 당장 10,000명을 넘어서 한 12,000명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월 달 경에는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방역당국에서 밝혔는데 이 체제가 다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 중에는 좀 혼선이 야기되면서 약 다소 어려운 시기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예요. 지금 충분히 어제 김부겸 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도 있었고 설날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충분히 대응 체계를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델타 변이가 지난 12월 달에 크게 유행을 하면서 12월 셋째 주에 7,000명대 후반, 7,800명 정도로 정점에 도달했었거든요. 이후에 급속하게 확진자 수가 뭐 일주일마다 1,000명씩 줄어들면서 크게 빨리 안정화됐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제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는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오미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 관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델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미크론까지 여기에 합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유행을 저지시키고 시간을 벌자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부터 지금 돌이켜보면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사실상 방역당국에서 밝힌 대로 의료체계 정비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확진자가 폭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코로나19를 전담했던 병원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네 그 병의원급에서도 같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확진자 7,000명에 도달하게 되면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못하면서 지금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시범 실시인가요? 시범 실시라기보다는 지금 정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검출률이 90%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뭐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80%대에서 확인이 됐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남짓 지났거든요. 거의 90%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델타를 제치고 오미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부터 실시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 그러면 PCR 검사도 지금은 대부분의 뭐 이상 증세가 있다거나 확진자가 접촉을 했다거나 그러면 다 PCR 검사를 받았는데 네네. 이제는 간이 키트 검사인가요? 그거를 고위험군이 아니면 고령자가 아니면 그걸 받아서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인 것 같던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진단과 치료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당장 시행되는 게 이제 진단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역학적 연관자, 그게 밀접 접촉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 소견자, 그러니까 의사가 진료를 하다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사람에게 소견서를 써주게 되면 PCR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들, 이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 어떻게 평가할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어쨌든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독감과 비슷한 수준까지 현재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한 9,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오미크론 감염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치명률 계산을 했을 때 지금 뭐 0.16% 정도가 나온다라고 밝혔고요. 실제로 이제 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0.1% 미만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냥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더 폭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확진자가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치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하고 또 다른 부분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기 이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 플루 시즌 때에는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지금 팍스로비드가 허가돼서 처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방 건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일단 들어온 게 수량이 제한돼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방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초도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다 네.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허가받은 18세 이상, 그러니까 12세 이상 40kg 이상자에게 모두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팍스로비드를 제대로 쓰기에는 좀 제한성이 많이 따른다. 향후에 물량이 더 확보되면 이 부분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되면은 격리 기간, 네. 확진자도 물론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 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의 경우, 이 격리 기간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 확진자인 경우에도 격리 기간에 좀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도 조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그 중에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으로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격리 기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미접종자 또는 그 이외의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10일로 격리 기간을 두고요. 예. 그다음에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만약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수동감시로 하고 격리를 따로 안 합니다. 그리고 미접종이나 그 외의 접종자인 경우에는 7일 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역 패스랑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역 패스 개념에서는 2차 접종 완료한 후 2주부터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 있어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완료 후에 90일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백신 패스, 그러니까 방역 패스하고는 한 3개월 정도의 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또 큰 차이가 있네요. 이제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조금은 예전보다는, 제가 이런 표현이 적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느슨해진다는 느낌을 좀 주네요. 델타 변이 대응 체계와는 다르게 조금 느슨해지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젠 이거는 자가격리 기간도, 특히 백신을 맞은 분들은 증상이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뭐 델타나 오미크론 포함해서 오미크론은 조금 더 짧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파 기간이 증상 발현 전 하루 이틀, 그리고 발현 후 2, 3일 정도가 전파가 가장 원활하게,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한다. 요거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지금 격리 기간을 단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의미로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확진자인 경우에 5일 격리, 무증상 확진자인 경우에 5일 격리로 단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개념으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 부분이 정말 안전하냐?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미크론이 크게 전파를 하게 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특히 청장년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 사회 기능이 제대로 원활히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격리 기간을 단축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이 지난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4월쯤이 절정이 될 것이다.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좀 일찍 지배종이 된 거예요. 우세종이. 그러면 이제 2월이 있고 3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정점을 찍을 가능성 혹시 없을까요? 2달 이상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자체가 해외보다는 조금 강화되어 있는 예.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 평균 한 27일 정도, 그러니까 정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27일 정도 걸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세종이 되고 나서. 네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역 조치가 강화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될 걸로 판단을 했던 거고 지난번에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우점화가 될 거다.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한 4월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뭐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지금 미접종자이신 분들이 전체 인구 대비 13% 한 65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바백스가 2월 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빨리 이분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4월보다는 단축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올해 여름까지 세계 모든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70%가 된다면 올해 안에 코로나 비상사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글쎄요, 그 접종률이 어느 정도 도달해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이 부분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계속 나온 얘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거의 대부분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받으셔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70% 가지고는 어쩌면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근데 한 가지 나머지 30% 분들이 그러니까 자연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을 형성할 경우에는 100%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아마 WHO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됐다가 지나갈 경우 항체가 형성이 되고 네네네. 면역력이 생기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네, 마야 씨가 부른 나를 외치다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8천 명을 넘어섰고요. 조만간에 10,000명을 넘어설 것이다. 2만 명, 3만 명, 10만 명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을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명확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다 보면 틀림없이 코로나19 상황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